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오늘 매매를 했던 그런 종목들을 한번 같이 봐보면서 놓쳤던 부분들이 무엇인지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총 13가지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요. 뭐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어든 매매이고, 왜냐면 하루에 50종목 이상도 매매를 많이 하면서 조금 많은 스캘핑, 좋은 포지션이 보일 때마다 참여를 하면서 수익, 이제 룰보다 회전율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을 시켰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 두세 종목 또는 하루에 한 종목 완벽하게 비중을 이제 거의 100% 또는 미수나 신용을 사용해서 그 더 큰 금액을, 조금 짧은 폭이더라도 수익금으로 조금 승부를 많이 보는 매매를 좀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시장이 또 다시 좋아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박스권 라인에서 조금 애매한 포지션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같은 뭐 날 보면은 좋은 종목이 많았지만 그래도 13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끝내고 오전에 그냥 잘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여러 종목 매매할 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좋은 종목을 빨리 매도를 할 때도 있고, 또는 조금 더 저렴할 때 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는데, 그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주 매매를 하다 보면은 너무 제 자만심에 빠져서 그냥 단순히 호가와 이제 차트의 위치만 보고 판단을 할 때가 있는데,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뭐냐면, 뭐 거래원이나 뭐 순간 거래원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칠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매매를 하면서 장이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또는 오전장에 무엇을 좀 더 체크를 하면은 좋았을까를 제가 한번 저도 공부하면서 같이 영상으로 담아보고,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 그냥 연습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복귀라고 표현을 많이 하겠죠. 네, 조금 말이 좀 길어졌지만 이제 종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3종목 중에 처음 이제 상승폭 강했던 종목마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는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는 이제 해외 곡물 가격 선물, 이제 조금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이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해외 곡물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2012년도에 때도 고점이었지만 그 상승폭을 이제 다시 한번 더 신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과, 해외 이제 전쟁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가 살아나면서 너무 급작스럽게 급등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제 곡물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곡물을 또 이제 풀어내는, 이제 공급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조금 다시 가격에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잠깐 잔파동이 나왔을 때, 그만큼 테마주가 없을 때 그냥 잠깐만 참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상한가를 갖기도 했고, 단기간 파동 이대로 좀 끝나지 않을 듯한 모습도 많이 보여지고요. 저도 한번 과거 차트까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때 당시에는 뭐 한일사료가 또 다른 테마가 있었겠죠. 뭐 남북경협으로 엮였을 수도 있고, 남북경협 때 있었던 상승폭을 이제 또 새로운 테마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가격대가 조금 적정 주가인 것 같다. 하지만 오늘 상타 매매는 너무 편하게 되었던 종목인데, 간단하게 좀 봐볼게요. 뭐 그렇게 뭐 장 초반부터 참여했던 종목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고점을 돌파 가능성을 이때 확인을 했습니다. 뭐 VI가 발동도 되면서 상한가 잔량을 체크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면서 눌리는 구간, 이제 당일 주도 테마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매매를 했던 종목이다.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했고, 만약에 계단식 하락이 있었더라도 종가 베팅을 좀 과감하게 하려고 했었던 한일사료인데, 일단 눌림 자리에서 매수 후 그 다음에 돌파 시점에서 실패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매도를 걸어놨는데 정리가 좀 되고, 다시 이제 상한가까지 눈에 보이는 그런 포지션들, 그리고 오후장에 별다른 매매할 종목이 없어서 상따 매매를 그냥 했지만, 뭐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상한가를 가더라도 다음 장에 그렇게 뭐 좀 시초가에 갭으로 뜨는 종목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청산을 많이 하려고 이제 종가 기준을 청산을 하고 다음 장에 매매를 좀 다음 달 시초가에 그냥 또 참여를 하자라는 생각을 있지만 일단은 오늘은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홀딩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한일서류 뭐 전망 같은 거는 뭐 체크라기보다는 그냥 단순 테마기 때문에 내일 장에 신고가를 못 본다 또는 뭐 오늘이죠. 네, 오늘의 이 돌파했던 이 구간대가 이탈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둘 생각입니다. 현재는 뭐 한일사료 하나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거 환경이죠. 이 종목은 유상증자 때문에 과거에 조금 몇 달 전이죠. 조금 하락폭이 많이 심했지만 이 유상증자 많이 진행했던 종목들이 이때 당시에 세력들이 이미 재료를 통해서 주가를 좀 띄우려고 했는데 유상증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바닥권에 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윤석열 청와대 이전, 네,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소식에 그런 수혜주로 엮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혜로 엮였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저도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냥 참여를 했습니다. 상한가가 가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뭐 불안감이 있죠. 네, 이런 애들이 근데 불안감이 많이 강할수록 잘 오른다. 네,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네, 이때도 잠깐 봐보도록 할게요. 네, 첫 파동에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지켰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첫 시작점에서는 다른 보유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는 못했지만 이제 고점에서 매매 대응을 했는데 이제 아마 이게 매매를 잠깐만요. 네, 처음 이제 눌림 자리에 사서 매도를 하고 조금 상한가까지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베팅을 했는데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최근에 동향에 대비 그 매매 이제 호가 잔량 대비해서 10배 이상이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기준을 두고 네,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라인 대에서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때 만약 실패했을 경우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차트 같은 것들 항상 여러 종목 돌려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호가를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위에 대량 매도를 위해 쌓아두는 경우들이 보일 겁니다. 가끔씩. 그럴 때 밑에 걸려 있는 그 수량의 증감을 조금 체크를 하는 게 지지 라인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쓸 수 있는 네, 그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점들에 항상 집중하시고 굳이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호가창을 보더라도 진짜 매수를 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많은 연습과 네, 그냥 그 순간의 대응 그런 생각들 항상 네,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래서 별다른 얘기를 드릴 게 없고 이 종목의 상한가를 가는 시점에 계속해서 매도를 하려고 했고 네, 그렇게 좀 다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네, 자연과 환경 네, 뭐 이 종목도 네, 그냥 매매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참여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뭐 이런 패턴들 눈에 보이는 자리가 있다면 참여는 꼭 해야 되고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다음 종목 미래생명자원인데요. 이 종목은 좀 아쉽습니다. 욕심이 났던 그리고 너무 눈에 보였던 구간대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 교육생분이 미래생명자원을 참여를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10,000원대는 무조건 만드니까 너무 이제 고점에서 샀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결국에 10,000원대를 터치를 하였었네요. 네, 왜냐면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10,000원대를 만들었던 이 테마주 같은 경우에 이제 계단식으로 조금 빠지고 불안감을 통해서 조정은 주었지만 한번 거래가 오늘 같은 날 거래가 좀 터졌었어요. 한 9,600-700원 아니다 9,300-400원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 9,500원대부터가 본격적인 시세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가격대 마감을 하더라도 종가 베팅을 좀 과감하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차라리 오늘 이제 한일사료가 상한가를 안 갔더라면 이 가격대에서 꼬리를 만들고 다음 장 도지형을 통해서 조정을 좀 주면서 이제 수요일쯤에 급등을 시키면 아주 좀 좋았었을 것이고 저 또한 수요일 아침에 좀 참여를 했으면은 이 짧은 폭에서 당하지 않고 좋은 수익을 더 창출을 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 잔파동에서 조금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일사료가 상한가 잔량이 풀리고 미래생명장을 다시 조정해 준다면 이 순간 파동에서 저 같은 이제 단타를 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구간이 되고 조금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어차피 오르지만 이 구간대에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을 좀 내렸고요. 그래서 매수를 했던 시점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고 바로 한일사료를 했던 것이죠. 시간대를 보시면 그래서 바로 그냥 한일사료를 넘어가자라는 마인드로 한일사료를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9,600원, 700원 정도까지는 봤기 때문에 접근을 했던 거예요. 이게 조금 너무 놓친 게 좀 아쉽지만 이런 거는 뭐 다음 날 더 좋은 종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게 다 대응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매매일지지만 뭐 제가 오늘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다른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고 이런 종목들을 접근을 했었구나, 나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고, 꼭 제가 지금 보여드린 매매일지가 좋은 타점들은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식에서 뭐 방법이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맞는 그런 타점에서 잘 수익만 내면 된다, 저는 생각이 되고,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은 제가 오늘 어떻게 참여를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그렇게 썩 좋은 타점도 아니죠. 보시면 뉴스가 터졌을 때 이때 CJ엔터테인먼트에서 1,000억 정도 투자를 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지니의 1,000억 출자, 이 기사를 통해서 이 잔파동에서 잠깐 놀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빠르게 매매를 했던 편이고, 이때도 비중을 좀 확대시키면서 매매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 순간의 찰나의 순간들, 그런 순간들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스캘핑 하시는 분들에게는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 이거는 선호하지 않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매매입니다. 일단 지니뮤직이 시간에서 떨어졌는데 이유 같은 경우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보고서 제출이 나왔죠. 실적 자체가 실적 자체 때문에 실적 영향인 것 같습니다. 시간외에서 나왔지만 이 정도쯤이야 어차피 재료를 통해서 주가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음 장에 지켜보거나 나중에 좀 천천히 대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입니다. 이것도 정말 부끄러워서 보여주고 싶지는 않지만 전날 타점에 매수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이기도 하고 다른 종목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전날 종가 배팅을 했던 종목들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이때 써니전자를 잡기 위해서 전량 이제 다른 종목들도 다 매도를 하고, 이제 뒤에 가면 손실 났던 종목들도 나올 겁니다. 써니전자를 잡기 위해서 전량 매수를 하기 위해서 대동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써니전자 매매했는데 그때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동 매수를 했던 이유는 신고가 가능성이 보였던 일봉의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그런 포지션에서 참여를 했는데 다행히 수익은 또 잘 났지만 오늘 시세가 이어서 나올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동향을 보면은 매수를 잡고 다음날은 좀 조정을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을 주고 오늘은 매도를 초반에 잡아두고 박스권에 천천히 대응을 해야지 했지만 포지션을 놓치고 이미 놓쳤던 자리 면을 그냥 보내주는 편이고요. 수급이 계속해서 잡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JP모건에서도 많이 잡았었나요? 하여튼 JP모건에서도 잡았던 게 초반에 기억이 좀 나고, 오늘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잡아가는 포지션,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것들은 외국인 기관이 주도를 하고 올리는 것으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생분들에게 지금 잡더라도 좋은 이제 윗꼬리 같은 상황들이 나오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서 짧더라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저는 눈에 보이더라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동은 또 이번에 실적도 정말 좋고, 지금 재료로서 보시면은 농기계 이제 해외 곡물 가격 상승에 또 같은 수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사일의 좋은 실적 때문에 이런 영향이 끼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써니전자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늦게 참여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올라가는 시점 타점마다 계속해서 긁었기 때문에 네, 최종 매수 가격대가 이 정도로 잡힌 것 같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때는 써니전자가 전량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네,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상승폭 구간에서 계속해서 참여를 해서 네, 수익을 극대화를 시켜서,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매매를 좀 끝내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수익금을 가지고 오후장에 스캘핑을 또 많이 했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안철수 알렙 포지션을 많이 봤습니다. 네, 알렙이 오늘 초반에 또 강한 모습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써니전자도 사람의 투자 심리를 좀 많이 이용했는데요. 알렙 VI 발동의 시점을 보면서 써니전자도 이제 누군가 고점을 터치했을 때 밑에 호가 전략을 좀 쌓아두고 돌파하는 시점에 매도를 하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사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네, 모든 호가창을 계속 따라가면서 고점 돌파하는 시점마다 계속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써니전자도 좀 간단하게 끝냈는데, 이런 패턴은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사는 시점이 어딜까, 그리고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물타기 하는 시점들이 어딜까, 약간 심리적인 것도 많이 이용을 했던 그런 매매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심리를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어디서 많이 살까, 이것을 역이용해서 매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자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눈에 보이는 간단한 포지션들, 간단한 매매 패턴들이 있었지만 당연히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많은 참여자들 때문에 많이 어긋나는 그런 구간대가 있잖아요. 네, 그것을 많이 또 연구를 하고 역이용하면 어떻게 좋을까라는 것을 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재밌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재밌다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싶고요. 다른 분들도 꼭 즐기면서 매매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복기도 좋지만 내가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서 좀 더 잘 잡으면 좋을까, 그리고 어디서 손절을 조금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까, 네, 그런 순간적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우산업도 매매를 했었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비중 자체를 많이 넣지 않았던 것으로 네, 기억납니다. 네, LG엔솔 살아나는 흐름들이 조금 보여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적자 기업이라던가 지금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부채도 많고, 그래서 단기 파동 조금만 이용을 해보자, 일단은 접근을 해놔보자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왜냐면 갑작스러운 급락이 있었던 포지션에서는 순간적인 반등이 나올 때 사람들의 불타기도 많이 강합니다. 이것도 그런 돌파하는 순간에 매도를 하려고 했던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장 초반에 바로바로 다 정리했던 모습들이 이제 써니전자 때문입니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SFA 반도체는 손절을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네, 아니네요. 이거는 기억납니다. 7,070원이었나 7,090원이었나 네, 얼마였죠? 7,120원으로 기억납니다. 전날 이제 반도체, 이제 일본이 지진이 나면서 반도체 공장의 전기가 끊기게 될 경우 이제 반도체 수급 공급에 대해서 이제 불안정감, 이제 반사익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반도체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네, 그래서 막판에 고개가 들어주는 모습들 나올 때
참여를 하고 다음 장에 조금 거래가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종가에 매수를 하더라도 올라가는 시점 또는 눌리는 시점에 매수를 잡고 사람들이 다음 장에 분명히 관심을 갖고 윗꼬리는 한번 나오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좀 장 초반에 좀 정리를 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이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SF 반도체 충분히 향후 만원대 이상까지 천천히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후성 같은, 후성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장기간 동안 만원대를 돌파를 못하면서 좀 고통을 받았었던 종목이잖아요. SF의 반도체도 한번 시세를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고점을 돌파하는, 구름대를 돌파하는 그런 좋은 위치가 지금이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 잘 유지가 될 경우 충분히 만원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돈이 들어올 때 당일 수급에 좀 집중을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포지션 너무 간단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7,500원을 넘어서는 순간 손절가만 잘 찾아서 매매를 할 경우 정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번 연도에 좋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적 자체도 작년에 정말 잘 나왔네요. 그 다음에 경쟁사 비교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은 다른 종목에 비해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네요.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고 기업 개요에서 SFA 이제 계열사구나, 약간 이런 것도 꼭 체크해보면서 SFA와의 연결, 재무 상황 같은 것도 조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돈이 들어올 때 시원시원하게 들어옵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100만 주 이상, 60만 주 이상 당일 접근하는 그런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7,600원대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잡더라도 이 가격대가 올라온다면 외국인이 또 주도해서 끌어올릴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 종목이 나중에 거래가 발생이 되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과감하게 사도 되는 그런 종목의 포트폴리오로 선정을 해두시고, 검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당일 검색기에 발견이 된다 그러면 SF 반도체 이제 시세가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좋은 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영향 때문에 못 오르려는 종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국내 주식시장의 그런 종목들에서 좋은 수익들을 잘 창출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항상 관심 종목을 선정을 하셔서 내가 준비해놨던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떨어지는 종목을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올라가는 패턴의 종목에 당일 위주로 많이 이제 참여를 한다, 약간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런 매매 방식들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나도 저런 것도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 저 사람의 투자의 어떤 철학 같은 심리적인 상황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편하게 신청을 하셔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좋은 방법들 같이 연구하는 그런 이제 2022년도가 되셨으면 좋겠고, 벌써 이제 1분기가 지났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빠른데 좋은 경험을 한번 경험을 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도 전해드리고, 저 또한 언제든지 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KEC 이 종목도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도 좋습니다. 충분히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종목인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있네요.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패턴의 오늘의 분봉의 마감과 일봉의 이제 흐름들이 보여졌다. 근데 사모펀드와 기관계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보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사주를 좀 정리를 하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패턴이네요. 이럴 때는 일단 단기간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요, 이 패턴을 통해서 기준선을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3월 8일 기준으로, 이제 매도가 시작됐던 3월 8일 기준으로만 선을 그으면 돼요.
네, 여기 있습니다. 3월 8일에 이때부터 매도가 이어졌잖아요. 그럼 K씨가 2,940원만 안 깨지면은 이 종목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가 오늘은 외국인이 전량 매도를 하였지만 이 매도가 다시 매수로 잡힐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많이 매도했던 시점이 어딜까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 눌림이 많이 강했었던 최저점을 기준으로 두고 그 다음에 지지라인이 이탈이 났던 시점들이 선을 긋는다면 이제 상승 패턴에서 어디서 접근을 하냐, 이 가격대가 회복이 되는 시점이 된다면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쏟아 잡는 겁니다. K씨는 그럼 3,000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시세를 받게 되는 그런 종목이구나. 이게 깨진다면은 강한 저항을 이걸 이용해서 밑에 가서 위를 돌파하는 시점에 돌파를 못할 때 매도를 하면 되는 종목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고 이 애매한 박스권에선 아직까지는 참여하기는 어렵겠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씨는 어떻게 매매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도 반도체 종목들을 다 종가 베팅을 많이 했던 모습들이죠.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 종목도 시초가에 정리를 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KH도 그냥 반도체 반사 이 가능성, 네, 그런 것만 바라보고 참여를 하였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양건영, 이것도 이제 한번 요즘에 주택 공급 관련해서 윤석열 이제 수혜주 좀 보여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가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런 포지션이 많이 보입니다. 다음 장에 도지형이 나오면서 시세 가능성, 시세 가능성과 시간에서 강한 상승을 조금 노리고 종가 베팅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실패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바로 또 정리를 하고 오르더라도 아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범양건영의 한 종목에 집중을 했다면은 충분히 손절 가격대를 준비를 해놓고, 손절 가격대는 이런 종목들이 정말 간단한데요. 일단은 돌파 실패할 경우 분할 매수를 진행해서 이탈날 때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매 방법을 좀 많이 추구를 하고 비중을 얼마나 놓느냐에 따라서도 매매 방법은 좀 달라집니다. 만약에 비중이 적다 할 경우에는 타점이 매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비중이 높았을 경우, 과감한 베팅을 했을 경우는 손절 대응 방법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상황마다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들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매도를 하면은 급등을 하고 어떨 때는 매도를 안 하면 주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후회하는 것보다,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아쉬움을 남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회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좋은 기회를 어떻게 더 극대화시키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차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범양건영이 급등을 하기 위해서, 꼬리가 없기 위해서는 오늘 장 초반 써니전자 또는 뭐 다양한 테마주가 오늘 강했었죠. 그런 종목들이 없고 주택공급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주도를 해서 이끌었다라고 하면은 범양건영도 매도를 안 하고 꼬리가 없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제 해외 곡물 가격 테마주들,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나와줬다. 하지만 충분히 원자력처럼 한 번씩 또 돌파 가능성 열려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손절 가격대만 잘 유지해서 천천히 대응하고, 떨어졌을 경우 언젠간 오르겠지 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조금씩 정리를 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다. 언제 또 오를지 모르고 어떻게 또 계단식으로 빠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SMCNC입니다. 이 종목도 손절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이때 당시에 또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거래가 발생이 되고 5일선까지 터치를 하고 그 다음 장에 당연히 이탈이 나죠. 이탈이 났지만 막판에 다시 5일선까지 올려두는 거래가 좀 보여진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격대까지 올려놨다 할 경우에 장 초반부터 조금 좋은 시세를 보여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또 좋은 기사들이 나올 때가 있죠. 지금은 카카오가 이제 CJ에서 얘기가 없고 카카오에서 SM 인수 관련해서 얘기가 있는데, 그 뉴스를 좀 잘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있는 SM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주주가 그 찌라시를 뿌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확정된 기사도 아니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조금 뜻하고 있는 그런 기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또 튀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3월 20 며칠이죠. 언제 나오는지는 저도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단 3월 말쯤에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일단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언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CNC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5,000원대 이상 무조건 한 번 더 터치를 하거든요. 네, 일단 그때 저도 꼭 참여를 해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추세 같은 경우에는 5,000원대 라인도 겹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물량들도 많이 나오죠. 오르더라도 애매하게 매도가 나오고, 네, 떨어지는 구간에서 야금야금 좀 모아가면서 돌파하는 시점 매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고, SMCNC는 제가 내일 한번 장중에 흐름을 좀 보고 영상을 좀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보시면은 그냥 바로 정리를 했던, 네, 좀 아쉽지만 뭐 다음번에 뭐 수익으로 나오면 되겠죠. 뭐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건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차라리 내가 샀던 시점을 올려놨을 때 손실을 만회하면 되지. 네,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큰 생각을 많이 하진 않고요. 일단 오늘 정말 좋은 종목도 많았다. 시장은 시초가에 높았지만, 네, 좀 주춤은 그래도 가능성이 많이 있었던 종목들이 많이 보였다. 약간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은 영상이 좀 길어졌지만 좋은 내용들을 전달을 못한 것 같아 저도 많이 아쉽고, 그래도 오늘의 매매 일지들을 좀 보면서 저도 반성할 부분들은 반성을 하고 조금 다시 한 번 더 내일 더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항상 돼야겠죠. 근데 정말 저도 오래 매매를 하고 오랜 기간 투자를 해본 사람으로서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에, 과거에 이제 그 순간에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네, 그게 정말 또 어려운 것 같고, 많이 알면 알수록 또 좀 불안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먹을 자리에서 수익을 못 낸다 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도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네, 개별 종목에서는 좋은 매매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은 맥주를 한 잔 하고 자기 위해서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3월달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도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